안녕하십니까. 명주병원 진료원장 정형외과 김형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무릎 관절염입니다. 관절염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종류도 많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빈도가 가장 높은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무릎의 구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뼈를 덮고 있는 관절 연골, 그리고 뼈와 뼈 사이에 있는 반월상 연골, 그리고 다리의 정렬이 관계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절 연골이 마모된 상태 또는 손상된 상태, 뼈와 뼈 사이에 있는 반월상 연골이 파손된 상태, 이런 거를 통틀어서 관절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서서히 관절 연골이 마모가 돼서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는 이유로는 생활 습관, 우리 보통 이제 한국 사람들은 쪼그려 앉는 거, 책상 다리 하기 굉장히 절교합니다. 편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다리 정렬이 이제 삐뚤어지는 거죠. 우리 O자형, X자형 이런 건 다리 정렬이 맞지 않는 겁니다. 양반다리, 쪼그려 앉기를 갖다가 절교하는 민족들은 아무래도 내반 변형의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체중의 증가. 이게 비만이 있다거나 체중이 증가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무릎에 받는 부하가 커지기 때문에 연골 마모의 속도가 가속화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관절염의 단계는 이제 크게 4가지로 나눕니다. KL 그레이드라고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나눌 수 있는데, 이 화면에 보듯이 1단계는 거의 정상에 가까운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쪽과 바깥쪽에 관절의 간격이 거의 비슷합니다. 보통 1단계 때는 약물 치료를 합니다. 영양제도 복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 글루코사민이나 콘드로이신 같은 영양제를 복용할 수도 있게 되고, 또 근력 운동을 통해서 근력을 강화시키시면 통증을 갖다가 많이 감소시킬 수가 있고요. 우리가 많이 쓰는 연골 주사, 연골 영양제, 또 콜라겐 주사, 이런 거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연골 주사는 이제 대부분 콜라겐 성분이죠. 염증을 갖다가 가라앉혀주고, 또 하나는 이제 윤활 역할도 해주고, 연골을 갖다가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2단계는 관절이 좁아져 있죠. 이제 관절 연골의 마모가 이제 시작된 거죠. 좀 더 좋은 콜라겐 주사를 갖다가 맞을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마모의 정도에 따라서 미세 천공술을 할 수 있습니다. 미세 천공술은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쪽에 연골에 마모가 있다 하면은 이쪽에 연골 마모 부분에다가 구멍을 뚫게 됩니다. 이쪽에다가 뚫으면 출혈이나 피가 나오고, 나온 피가 이걸 갖다가 도포하는데, 관절 연골은 초자 연골입니다. 미세 천공술을 통해서 나온 피를 통해서 복원이 되는 연골은 초자 연골은 아닙니다. 섬유질 연골로 덮이게 되기 때문에 자기의 연골은 아니지만 피가 흘러나오게 되면 피 속에 있는 소량의 줄기세포가 연골 마모 부분을 갖다가 복원해주는 그런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미세 천공술을 하게 되면 일단 조금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처음에는 한 목발 보행을 통해서 4주 내지 6주 정도 부분 체중 부하를 갖다가 하는 게 좋습니다. 3단계는 확연하게 차이가 남을 볼 수 있습니다. 연골의 마모가 심하고 연골판도 아마 손상됐으리라 생각이 되고, 3단계 때는 이미 이제 연골 골선이 상당히 좀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미세 천공술을 통해서도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지만 줄기세포 치료를 많이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제대혈 치료는 태반과 탯줄의 혈액을 이용해서 제대혈 줄기세포를 갖다가 추출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우리 미세 천공술을 일단 하고 그 미세 천공술을 한 그 구멍에다가 이 줄기세포를 갖다가 심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초자 연골의 연골로 복원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 주의할 거는 연골 교선부를 연골 줄기세포를 통해서 복원을 한다 할지라도 다리 정렬이 맞지 않게 되면은 수술의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내반 변형, 즉 O자형 다리인지 X자형 다리인지를 갖다가 확인한 후에 교정을 해서 줄기세포를 시행하게 되면 줄기세포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줄기세포 하고 난 다음에는 일단은 체중 부하를 4 내지 6주 정도는 꼭 목발 보행을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4단계는 연골의 만무가 극심해서 이미 연골은 다 없어진 상태고 반월상 연골 자체도 거의 파손이 돼서 뼈들이 다 있는 걸 갖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기 때까지는 줄기세포, 그다음에 다리 교정술을 통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지만 4기 때는 이제 이것마저도 할 수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마지막 단계에 이제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게 됩니다. 부분 치환술, 한쪽 면만 하게 되는 거죠. 다음에 전 치환술, 관절 전체를 다 바꾸는 겁니다. 부분 치환술은 이쪽 반만 치환하는 걸 부분 치환술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드시 반만 손상이 되어야 되고 빼내고 다시 전 치환술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라이즈 한 도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릎이 너무 많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상태라거나 변형이 너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변형이 심한 상태면 부분 치환술의 시공성이 되질 않습니다. 전 치환술은 이 전체 이것까지 같이 치환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위에 대퇴뼈에 들어가는 치환술 이 구조물이고요. 이거는 이 밑으로 들어가는 치환물 이렇게 돼서 이렇게 치환하는 겁니다. 생긴 모양을 봐서 아시겠지만은 관절 연골이 전체적으로 다 다른 겁니다. 한쪽 면만 다른 게 아니라 이 부위의 관절 연골 마모, 여기에 연골판 파손, 또 밑에 뼈에 관절 연골의 마모, 다음에 이쪽 우리 여기 sulcus라고 그러는데 이쪽 면도 다 관절이 닳아서 없습니다. 인공관절 치환술을 갖다 할 만한 환자들은 이미 관절 연골은 거의 다 마모가 된 상태고 반월상 연골도 거의 많이 찢어진 상태입니다. 연골을 갖다가 복원시킨다 할지라도 이미 연골판 손상으로 인해서 연골을 복원한 효과를 갖다가 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4기 때는 인공관절 수술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일상생활하는 거는 좀 무리고요. 치료법에 따라서 재활 프로그램이 다 따로 있긴 합니다만은 2, 3일 후에 이제 보행을 하고 그 다음에 관절 운동 시작하고 아무튼 수술 후니까 통증은 좀 있을 겁니다. 통증을 갖다가 감소시키는 치료를 통해서 재활을 갖다가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관절염은 사실 생활 습관 되게 중요합니다.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몸을 잘 관리하시면 건강한 삶을 갖다가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 그러면 질문을 해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성심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